엊그제도 왜 나고야 시장이 남경 대학살 없었다 이런 식의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애교 문제가 될 정도. 이런 식으로 서로 싫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역사 문제 둘러싸고 싸움 같은 데서도 서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현 상황에서는 물자의 교류나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발한데 웬일인지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역사 문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역사 문제 같은 경우 발목을 잡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문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무엇을 들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최근에 논점이 되고 한일 정상회의조차도 그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또 독도 문제가 있어요. 독도 같은 거 일본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영토라고 하잖아요. 또 시마나 현행 같은 데는 조례를 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추호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 안 하죠. 뭐 목숨을 내걸고 지킨다.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어요. 땅 한 치라도 침범을 하면 그것이 곧 주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수시로 도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일본은 이미 끝난 얘기다라고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 한 4, 5년 전에 문제가 됐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명치 유신 이후에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그 후에 한국 침략전쟁이 있어요. 의병투쟁 같은 거 할 때 살해당한 일본인들 또 중일전쟁이나 태평양 때 살해당한 일본인들 거기다가 소위 영혼을 모으셔서 신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선인들도 합사가 돼 있어요. 한 2만여 명 이상 조선 사람이 거기에 왜 거기에 들어가야 돼? 심지어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거기에 신으로 모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한국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공식 참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또 역사 교과서 기술을 둘러싼 교과서의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매월 그러니까 매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런 등등의 문제로 갈등을 벌이는데 특히 3월 말쯤 되면은 신년도에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교과서 검정 그 교과서 기술에 한일 관계의 기술 같은 경우 한국 측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현실적인 교류는 대단히 밀접하고 깊지만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든지 또는 좋아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는 말이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아마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에서 왜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같은 경우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건 기본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걸어온 역사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시각이 서로 충돌한다. 그건 또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이 돼요.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단히 이 민족주의 교육이 강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같은 거, 서술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으로서의 자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부족한 데다가 나라를 지킬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때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방된 나라로서 국민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때는 결국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 여기에 튼튼한 국민을 기른다고 하는 게 과제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쭉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소위 주체적인 한국인.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던 소위 그 식민사관에서 벗어나는 노력. 한국인 스스로가 자기 역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하는 역사.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은 자기 역사를 자기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쭉 연구하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극복의 논리로서 한국인의 주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강조한 교육을 해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황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역사가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하면서도 위대한 역사였다. 일본은 신국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쭉 시켜오고 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황국시민이었고 그런 것도 뒷받침하는 것들이 황국사관이었어요. 그런데 패전 후에 결국은 메카도 사령부가 교육개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목으로 지워가면서 말이죠. 일본인들을 민주시민으로 탈바꿈시키는 교육을 했어요. 그것이 한 4, 50년 지속하는 동안에 일본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요.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관련된 역사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일종의 황국사관적인 냄새가 남아 있어요. 1990년대 중반쯤 오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식이 됐었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침체하고 기가 죽게 되니까 일본의 정치인들 중에는 일본 사람들의 기를 살려야 된다고. 야, 일본도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점차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 전통을 중시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 해서 점차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교육이 옮겨가는. 그게